네, 먼저 PF 유동화 증권 시장 현황 분석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자산 유동화 시장은 해마다 꾸준하게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전체 크레딧 마켓 규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작년 말 기준 총 발행 대금은 약 265조 원이고 총 발행 건수는 3,100여 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 해당 건수에는 저희가 차환 발행되는 그런 증권의 물량들은 다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되는 물량은 더 상회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도표를 보시면 자산 유동화 증권 자산군별 발행 비중 나와 있는데 비교적 발행 규모가 크고 건수가 많은 정기예금 유동화 같은 CDO 채권을 제외하고는 18.6%의 PF론 유동화 증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PF 유동화 시장을 살펴보면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비교적 그 증권 시장 발행 지출 보시면 발행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발행 규모가 약 77% 정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2018년, 19년도에는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수행하면서 이런 물량들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2010년, 2021년에는 이런 막대한 자본과 인력들이 국내 PF로 집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증권업 실적을 주도한 것이 물론 주식시장의 호황을 비롯해서 IPO나 리테일의 그런 성장도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IB 부문 특히 PF 분야에서 매출 성장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몇 증권사들은 지금 DNA 구조나 조직 세팅을 IB 중심, PF 중심으로 바꿀 정도로 국내 주거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주거 부동산에도 활발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발행된 유동화 증권의 구조들을 좀 살펴보면 단연 눈에 띄는 부분이 증권사와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바탕으로 발행된 유동화 비중이 급상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증권사 신용 공여 유동화 증권의 경우에는 1년 새에 약 125%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대출채권 매입 확약, 자금 보충 확약, 사무대출 매입 확약 등의 시총 보강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는데요. 해당 PF 유동화 발행 비중 중에서 증권사의 시총 보강이 약 57%를 차지하고 있고 시공사가 보증을 하는 발행 물량이 약 30%입니다. 두 신용물을 다 합치면 전체 약 87%에 해당하는데 이는 상당히 큰 비중으로 이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사실 국내 부동산 시장도 많이 침체되어 있었고 개발 사업에서도 많이 부실이 발생하면서 시용 공유를 제공했었던 시공사들이 막대한 우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축은행도 줄도산하였고 브릿지론 등의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었던 증권사들도 원리금 회수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호황에 힘입어 그동안 10여 년 동안의 재무 여력이나 유동성을 갖춘 시공사들이 다시 한번 재무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좀 유동화 시장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증권사의 시종보강 PF 유동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규모 3조 이상의 종합금융투자회사에서 발생하는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했고 그 증가폭도 커서 증권 시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부터 대규모 유상증자를 수차례 단행하면서 초대형 IB에 걸맞는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마침 시장의 좋은 흐름과 맞물려서 외형 성장에 크게 견인을 했는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증권사들도 PF에 대한 인력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있고 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들을 통해서 유동화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형사 같은 경우에도 PF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현재는 많은 증권사나 의전사 등의 기밀기관들이 PF 한도가 상당히 소진된 만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저희 우측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억 원 이하의 유동화증권 발행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들어서 뭐 양호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소규모로 토지 계약금 대출이나 하이 레버리지의 브릿지론이나 PF 등을 많이 실행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자행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발행 건수도 상당히 좀 늘어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시공사 신용보강 PF 유동화증권권 화폐를 보면 2021년도에 약 15조 원의 유동화증권이 발행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74% 급증한 수치인데요. 주로 기업 어음 등급 A2급 이상의 시공사들로 이제 현대건설,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순으로 지금 시공보강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A3급의 거래는 사실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소 A2급 이상, A1 정도에서만 거래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이제 과거에 이제 시공사들이 양호한 주택 사업의 실적에 힘입어서 영업이익과 현금 보유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우발 채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자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신규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사업 규모를 좀 늘리고 있고 신규 택지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같이 알고 있고 특히 메이저 시행사들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을 하기 위해서 신용보강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 시공사의 신용보강 규모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 상태로 시장이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PF 유동화 시장의 주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F 유동화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는 크게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본연의 리스크와 유동화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PF 기초 자산에 대한 위험을 제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토지 확보, 인허가, 시장 상황에 대한 그런 추진 불확실성 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업의 현금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양성과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셋째 준공과 관련된 리스크, 넷째 사업 참여자,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나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사실 이러한 리스크들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면 유동화증권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유동화 구조를 진행할 때는 해당 위험들을 해칭할 수 있도록 증권사나 시공사 등이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많이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이제 기초자산에 대해서 위험들이 이제 잘 발병하긴 하면 이런 유동화 신용공여를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부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유동화 시장에서도 투자자들로부터 기피할 수 있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동화 구조상 리스크를 좀 말씀드리면 크게 저는 차환 발행 실패를 할 수 있는 차환 리스크와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화증권 미매각 및 역마진 리스크, 그리고 신용공여자의 유동성 문제 및 재무건전성 저하 등에 따른 신용공여 의무 미이행 리스크를 꼽아봤습니다. 저희가 잠깐 앞서도 많이 언급했지만 2020년 초에 저희가 세계 해외 주가 ELS 마진콜 사태 겪으면서 상당히 저희 유동화증권도 단기 금융시장에서 충격이 왔었습니다. 저희 하나금융투자의 그런 신용보강 상품도 시장에서 매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문제를 겪었었는데요. 실례로 1% 중후반대에 거래되던 증권사의 그런 확약물, 신용보강 채권들이 2% 중후반 해도 매출이 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태를 겪기도 했었고, 여전차 같은 경우에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여전사들이 대출 실행을 하는 일정 못 맞추는 이런 사태도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당사를 비롯해서 여러 증권사들이 신용 공개 실제로 이행을 하거나 자금 보충을 하는 등의 그런 이벤트도 발생했었고요. 오히려 그 사태 이후로는 역으로 고금리의 회사의 그 신용 등급 채권을 판매하기보다는 스스로 직접
시중 공여를 이행하거나 직접 대출로 전환하는 그런 선택도 위험 통제 방안으로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렇듯 유동화 증권의 구조적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발생한다고만 하면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항상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리스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규모가 많이 성장을 했고 많은 우려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큰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리스크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지금 증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경험치들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PF 유동화 증권 발행 물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공사 및 증권사의 시중공여 상품 같은 경우에도 공여기관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들도 충분히 다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나 시공사의 공격적인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사전적으로 유동화 증권의 관리나 유동성 관리나 만기 분산 전략들을 실행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참고 케이스로 최근에 발생했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좀 담아왔는데요. 해당 사업장은 시공사의 현대산업개발에서 유동화 SPC의 자금 보충 확약 시중 공연을 제공해서 PF를 진행할 건입니다. 보시는 구조도와 같이 현대사업 계열 신용도에 따라서 유동화 증권의 신용 등급으로 발행된 채권인데요. 근본 사고로 인해서 복권 사업의 그런 책임 준공 지연과 미이행 리스크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현대산업 개발의 유동성 리스크, 궁극적으로는 현대산업 개발의 재무에 악영향을 미쳐서 신용 리스크까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현대산업 개발에 대한 신용 연계된 채권들에 대한 투자 철회 등이 잇따랐고 자칫하면서 2월달 차환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는데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오른 바도 있고 하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차환에는 다행히 성공을 했고 자칫하면 큰 신용 위험까지 발생해서 PF 유동화 시장의 전반적 위축까지도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락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차환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고 어떻게 현대산업계로 대응할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충격은 막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2022년 유동화 증권 전망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이고 뻔한 얘기긴 하지만 올해도 작년과 같이 시공사 및 증권사의 지속적인 시장 참여를 통한 유동화 증권의 발행 규모 및 패턴은 유사하게 이어질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재정 정책 시행이나 지방에 있는 그런 주거 부동산의 위축 그리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택지가 부족하다는 점들이 여러 가지 PF의 제약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나 세제 개정 그리고 코로나 종식 이후 주거뿐만 아니라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 등을 고려했을 때 현업에서 체감하고 있는 지금 현재 PF 유동화 시장의 분위기는 향후 2, 3년 동안에는 그래도 과거만큼 발전하지 못하더라도 유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계속 실현해오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산 유동화 증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F 유동화 증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물론 감독 당국에서 철저하게 현재까지 잘 관리도 하고 있고 규제도 하고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사실은 리먼 이후로도 각 회사별로 NCR이라든지 RORW라는 그런
수치를 통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올 수 있는 큰 이벤트를 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강연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